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11월 1일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019년이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증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자, 자세한 시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식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비중, 그리고 비중, 매수가, 종목명 이 세 가지 써서 꼭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잠시 깜빡했네요.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거든요.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정말 픽되는 그런 전략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메신저도 이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신저 사용 방법 매우 간단하죠.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 이렇게 딱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받으면 그냥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해 주시고요. 또 동영상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마감 시황, 장전 시황 매일매일 정말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슈 있으면 이슈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무언가 사건이 생기면 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볼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벌써 내일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강연회를 위해 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대구에서 강연회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내일 2시에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냥 공개 아니고 특급 공개죠. 과연 어떤 정보들 공개될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강연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에 2664번, 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강연회 관련해서 문의사항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금요일장 주식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방향성 좀 달리 한 채 양쪽 모두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전기전자, 제조 위주로 조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강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멘토님? 네, 일단 오늘 시장 강보합세, 거래소는 강보와 코스닥은 약보합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상승의 종목보다는 하락의 종목수가 좀 많은 그런 모습들인데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연기금 쪽 매수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 좀 공격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도 현재는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공백 부분들, 이 수급의 공백을 누군가는 좀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호재가 나온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없어요. 그 와중에 지금 외국인 쪽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걸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오늘은 좀 네이버네요.
그 부분들 약 한 외국인 쪽에서 227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네이버에 90억, 아모레퍼시픽이 뭐 40억 가까이,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 정도, 그다음에 포스코가 또 눈에 띄게 좀 들어오네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이닉스는 일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코덱스 200의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를 주도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반도체 각 사업부마다 다 얘기를 했었었죠. 반도체 견조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투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 4분기 때 좀 집중 투자하는 부분들,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가동률이 좀 향상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기존의 투자 전략대로 좀 끌고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에 이슈 이벤트들이 좀 있죠. MSCI 지수에 대한 부분들, 편입에 대한 부분들로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일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결론은 개별 종목 장세 또는 차별화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IT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장비 소재 부품, 정부 정책들 뭐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두 가지예요. 어디에서 받을까?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매일 거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뭐 금요일장이고 미국 쪽에서 우려감,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 제가 봤을 때 무역 스물들은 타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슈, 뭐 방상주 들썩거리지도 않죠.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성숙이 됐단 말이죠. 빅텍 같은 거 따라 들어가는 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겪을 만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네페스, 아프리카TV, 파워로직스, KH바텍, BH, 아난티가 하나가 있네요. 여기 아난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거 제껴버리고, 메지온, 알테오젠 있고요. 사이버 결제, 캠트로닉스, 오로라, 연우, 메디톡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좀 보이고 IT가 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보이는 게 화장품 섹터들도 일단은 좀 보입니다. 그 부분들은 광군제라든가 연말 이제 쇼핑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단기적인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IT 쪽 섹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IT 쪽 sek터가 밀리고 있어요. 뭐 소위 말해서 부품주들 많이 밀리고 있죠. 지금 보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비메모리 장비, 뭐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 다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역별 종목군들 제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격 과도하게 벌어진 거 기다리세요. 그러한 종목군들, 만약에 이격이 벌어진 종목군들 중에서 눌림목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11선 지지였으니까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 좀 올랐었죠. 원익 IPS 같은 35,000원 찍고서 이제 조정이란 말이에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죠. 이런 거는 따라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또 엮어볼게요. 테마주로 볼 수가 있는 거, 최근에 테마주인데 좀 정석으로 좀 올라갔던 게 국일제지가 있어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 상승 초입 때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2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시세가 끝난다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2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세요. 그렇게 된다라면 내가 21선 깨졌으니까 좀 쉬어가겠구나. 그런 흐름들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목마다 대응하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쉬울 거예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지죠. 역배열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격이 안 벌어졌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조정 시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60, 120 골드 나왔네요. 그러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21선 부근부터는 분할로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ICD 21선 꺾였죠. 그러면 좀 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그러면 1차 시세가 끝나고 2차 시세 조정기를 좀 거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거치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 된다. 일단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올라갔다가 훌쩍 빠진 애들이 있어요. 훌쩍 빠진 애들. 그게 대표적으로 5G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G에서 역배열 다 제껴버립니다. 역배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보여지지만 단기평 아직까지 돌려 세우지 않았고 21선에 대한 방향성 하방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KMW 121선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도 있겠지만 60과 20 데드 나오죠. 그럼 기술적 반등은 한 번쯤 나올 수 있겠구나. 만약에 단기로 접근한다면 저점 52,700원 깨면 짧게 손절한다 생각을 하고 단기 접근을 해보는 거. 모멘텀 중국의 5G 시작한다 뭐한다 얘기하는데 일단은 별거 없어요. 이노와이어 강했지만 깨졌고요. 서진 시스템 아직까지 21선 깨지진 않았지만 21선 자리대가 종고점 자리대란 말이에요. 요걸 깨지나 지지해나 보고, 만약에 이 위에서 접근하셨다면 21선 깨지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해놓고 있다가 다시 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비수기일 거예요.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비수기니까. 그러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종목별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전히 IT 쪽 섹터 깊숙하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난 IT 싫어. 그런 생각인다면 쇼핑 시즌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였었죠. 중국 쪽에 있어서 TV 사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다시 방영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 부분들을 알고서 먼저 컨텐츠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이 시작되게 되면 엔터주들에 있어서도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잠깐 엔터주도 한번 보고 갈게요. SM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겠죠. 요 자리대 지금 매물 소화 해주고 있으니까 좀 더 쉬었다가 흐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JYP 엔터는 요 박스니까 요거 넘어가게 되면 요거 한마디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겠죠. 61선 세웠고 21선 방향성 슬슬 돌리게 된다라면 23,0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 지드래곤이 전역을 했대요. 왜 웃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럼 몰랐죠? 아니, 알았어요. 지드래곤이, 저 젊어요. 지드래곤이, 네. 저도 젊어요. 알겠습니다. 지드래곤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럼 YG 엔터 호재겠죠. 좀 저한테 오나요? 갑자기. 네. 호재겠죠. 네. 입을 뻐끔뻐끔 하고 계셨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G 엔터도 일단은 순환매 형태의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IT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대체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근데 산업재 쪽 섹터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컨텐츠나 이런 4차 산업에 관련 새로운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한 섹터들을 보거나 아니면 제약주들 저는 모멘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애들, 이제 실적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슬슬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는 또 얘기는 안 하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는 임상 3상에 대한 그 부분들 이슈고 제약 쪽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컨텐츠, 뭐 화장품이나 이런 내수 쪽, 이런 쪽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뭐 의류 쪽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한 쪽으로 일단 순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 매수할 거, 그다음에 스윙 관점으로 볼 거, 그 부분도 좀 구분을 해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IT 섹터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장비할 것 없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역배열 종목 배제하시고요.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 것들까지도 한번 배제하시고 그 외의 종목들에서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 역시나 역배열 배제해서 살펴보셔야 하고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 마찬가지로 역배열을 배제한 상태에서 1차 시세 나온 후에 21선이 깨지면은 그때는 조정기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상승하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락하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언제 어떻게 가져가면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샵 4989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이 서울경제 TV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애청자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네요. 네. 저기 라온시큐어 네. 3,320원에 네. 50%를 가지고 있는데 한 봄인가 올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보안주라고 이렇게 해서 사고 있는데 네네. 이게 가능이 없으면 좀 어떻게 다른 주라도 이렇게 바꿔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답답해서 오늘 전화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봄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예, 예. 오래 갖고 있었는데 좀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셔서 연락 주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셔요. 올해 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일단 어머님이 종목 선정을 일단 그 섹터에 대한 선정은 잘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전자기기를 쓰고 IT 기기를 쓰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안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라운시큐어가 과거에 이 보안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한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박스예요. 크게 박스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턴어라운드가 좀 됐었어요, 어머니. 예,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슈가 맞물리면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쫙 올랐단 말이에요. 한 6배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박스인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다시 돌아와서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을 보니까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연말에. 예. 1분기, 2분기, 뭐 3분기 요때는 별로인 것 같아. 예. 근데 4분기에 실적이 확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연간 예를 들어서 뭐 1년씩의 단위를 연말에 해가지고 더 유지를 해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흐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3,300원짜리 때 3,3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9월 달에 요 자리 때 살짝 매수가 왔었는데도 매도 안 하셨었네요. 예, 예. 4,000원 이제 뭐 5,000원도 간다고 이래가지고 그 기회가 좀 한 번 왔었는데 놓치니까
마음고생만 많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운시큐어의 보안 섹터 관련주들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여유 있게. 근데 라운시큐어가 과거에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은 조금씩은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흠이에요. 예. 만약에 한 단계 더 도약이 된다라면 주가도 쫙 움직일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서 선생님이 멘토님이 해주신 뭐 원익 홀딩스 이런 걸로 바꿔볼까요? 어머니 예.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죠. 그럴까요? 이거 좀 더 그래요. 기다려 예. 보시고요. 예. 기다리시면 이게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보안 섹터 자체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저는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예. 아마 3,400원 위로 돌파 시도는 한 번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뭐 종목을 교체하시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이요. 센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8천 원이고 20%예요. 17만 8천 원에 20%시고요. 네, 지금 네.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그저께 20만 5,500원에 팔을래도 안 팔아가지고. 아, 좀 아쉬워서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좀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맞아요. 언제나 꽁치점 놓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멘토님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얼마에 매도한 게 매도 못 하신 게 아쉽다고요, 어머니? 그저께 3일 전에 20만 5,500원. 그때 매도를 못 해서 아쉬우셨어요? 네. 자꾸 떨어져서 또. 단기로 보셨었구나, 어머니. 그죠? 그렇게 뭐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은데 또 혹시 또 계속 훅 내려갈까 봐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자, 옛날에는 어머니 네. 셀트리온이 네. 과거에는 네. 엄청나게 크게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빠졌어요. 38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반토막도 더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좀 더 갈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2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2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좀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응? 조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좀 이게 조금 예전에 있어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네.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리포트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증권사 리포트가. 네. 어쩔 수 없죠. 뭐 계속 빠지니까. 그죠? 네. 애널리스트들도 지칠 거 아니에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 보게 되면 그래도 실적이 내년도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램시마에 있어서의 성장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매도 20만 5천 원? 그 자리 때죠. 20만 5천 원, 5,500원. 매수는 17만 8천 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이 20만 5,500원이었잖아요. 예, 좀 아쉽다. 그때 못 해가지고. 그 자리 위로는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올해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갈까요? 올해? 올해.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예. 글쎄요. 셀트리온 그 실적 발표하면 안 올라갈까요? 글쎄요, 어머니. 어머니 이달 보니까 중순쯤 실적 발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기네요.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머니 그냥 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괜히 이거 거의 단기로 하는 편이에요. 그죠? 그럼 19만 5천 원 깨지면 차익하세요. 19만 5천 원 깨지면 차익하시고
네. 아마 19만 원 한번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보시든가 하세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펜션요. 페노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원에 20%인데요. 네. 전문가님이 4,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네. 그때 매수를 좀 추가 매수해도 되신다고 그래서 좀 한번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다시 한번 재상담 요청하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그러면은 지금 해도 되는 상황인지 우리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매수 안 하셨죠, 어머니? 예, 안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봐봐요. 이게 왜 빠졌지? 5,700원인데. 실적 발표 했나요? 예? 실적 발표 했어요? 실적 발표. 어머니 이거 기업인데 어머니가 확인하시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쩌라는겨? 도대체? 어? 실적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머니 관심이 없으시네. 이거 내 돈으로 산 거 아닌데 어머니. 그죠? 예, 예. 근데 어머님이 샀으면 어머님이 봐야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머니 와 이거 아닌데. 아직 보고서 발표는 안 했어요. 이게 연결 기준이라 예. 11월 15일까지만 다 나오면 돼요. 아, 예, 예.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보다는 다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13일, 14일 요때 3주차 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거 좀 보시고 주가가 지금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박스예요. 지금 이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4,50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4,400원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어머니. 아, 그래요. 4,500원 정도 돼서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기다려보자고요. 네네.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기다렸다가 네? 네. 더 기다려봐요. 예, 일단은 이거를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됐을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예, 예. 그럼 다시 요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그럼 얼마까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박스니까 아무리 밀려야 얘가 4,000원을 안 깰 것 같아요. 예. 많이 밀려야 4,000원 요 정도니까 4,200원부터 4,000원 요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럼 4,2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4,200원 기다려 보시고 예. 그때 위로 이제 올라가면 4,7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받았습니다. 5131번님이 대한유화 신청해 주셨습니다. 11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현재 조금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한 5, 6% 정도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훅 올라갈 힘이 동력이 있는 종목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참 좋은 회사예요, 대한유화. 참 좋은 회사인데 문제가 이게 진짜 이게 3년, 4년 동안 올라갔던 거를 단 1년 만에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뭐 실적이 안 좋냐 그런 부분들도 아니에요. 지금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성장을 새롭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 최고 실적을 갱신하지 못하는 거, 그게 산업재 쪽 섹터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가 0.4배, PBR 0.4배, 주당 자산 가치 27만 원대예요. 27만 원대.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새롭게 성장하는 섹터들 위주로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너무 싸요. 주가가 정말 너무 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냥 박스권형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한 13만 원 정도 때 그 정도 때는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배당도 일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이게 산업재 속 섹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쯤 이렇게 좀 순환 자산 가치보다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쯤 뭐 20-30%짜리는 수익이 한번 이렇게 순환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한 번씩은 나와 줄 수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한 번쯤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상당히 좀 더디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11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줄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유화 좀 관련한 가격 전략 리스크 관리 지점 좀 잡아드렸습니다. 적어 가시면서 꼭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계속해서 전화 상담 다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또 뵙어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MC넥스요. MC넥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900원에, 아니, 2,500원에 25,500원. 29%요. 25,000원에 29%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네,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성장 동력 남아있어서 사실 좀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그죠? 예, 많이 올라갔는데 못 팔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몰라고. 아유, 매도시기 놓치셨어요. 예, 정재원 전문가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오려고.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저랑 상담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제가 뭐라고 근데 이게 말씀드렸어요? 2만 얼마까지, 6천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안 팔았고, 그거 왜 안 내려와서. 파셨지? 아니,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놓쳐버렸어.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고. 이거 갖고 가야 2만 하려고. 6천 원대 요 언저리 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어머니? 예, 예, 그러시오. 예. 근데 안 챙기신 거 아니요? 아니, 그게 이렇게 저다 보면 못 팔았다는 게 돼.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그래요? 응. 어떻게 그거 한대야 지금- 이거? 지금 그건 팔이야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일단 나는 이게 그냥 단기로 올라갈 것 보신 같으면- 거였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때 상담했을 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챙기셨어야 되는데 목표치에 도달을 했으면 챙기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말이요. 그러면 아이, 지금 2만 원대인데 한 6%, 17% 정도 수익이긴 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어머니 그 카메라 모듈 쪽이 예, 내년도에 이 카메라 쪽이 제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예,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MC넥스도 카메라 쪽인데 이 친구는 자동차 차량 쪽에서도 강점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만 원대까지 갈라고 싸서 나는 더 그냥 갖고 가야 할란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더. 예?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22,000원 정도 때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머님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29%시니까. 예, 그냥 어머니 예. 절반 정도만 여기서 좀 줄여놔요, 어머니. 팔아놔요. 절반 정도만 줄여놨다가 예, 만약에 이게 주가가 빠졌어. 예, 빠지게 되면 아마 한 61선짜리 때 한 21,500원 그 원저리 때까지 눌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걸 다시 사. 아, 그래요? 그때 매도했던 걸 다시 사요. 그리고 만약에 예, 이게 여기서 다시 그냥 반등이 쫙 하고 올라갔어요. 예. 그럼 그냥 그 갖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세요, 언니. 그래요? 그리고 매도한 걸 딴 거 사면 되지. 좋은 거 많은데. 예, 그래요? 그냥 음. 이거 3만 원까지는 안 가겠구만.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그걸 내가 얼면은 내 돗자리 깔았지 없니?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니 수입은 좀 지키고 가자고요. 예. 버티시니까 꼭 그렇게 좀 하여. 예, 고마워요. 예. 전문가님.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7723번님이 보내주신 테스나 살펴보겠습니다. 42,7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세요. 43,300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테스나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이거 저 오프 채팅방에서 문의하셨던 분이 하신 것 같은데 포지션을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참고로 테스나 투자 안 했어요. 저희 테스나 투자하신 줄 알고 계시는데 테스나 투자 안 했고요. 저는 더 좋은 네페스를 했어요. 네페스 여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일단 테스나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42,700원에. 자, 테스나도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우선 얘 박스로 봐야죠. 박스로 이렇게 4만 원 깰 수 있다 이거. 깨지면 일단 240선 36,0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건 일단 인정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아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얘가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느냐, 훨씬 더 크게 아니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아까 오픈 채팅방에 물어보셨을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신 것 같아요. 42,7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가 이탈하니까 이제 길게 보면 괜찮을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이 스타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하고 나서 다시 봐야겠죠. 20%면 제가 아마 오픈 채팅방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 해라.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봐라. 그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팁을 하나, 숙제를 지금 이 분에게는 숙제를 내드릴게요. 공시를 보면 유형자산 양수 결정이 있고요. 유상증자 결정이 있어요. 이거 분석 좀 해보세요. 분석 좀. 두 번째, 지분구조, 얘 대주주들 지금 지분을 얼만큼 갖고 있나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주주 현황 보게 되면 33%, 이거 63%, 국민연금 8%, 71%, 자산운용 7%, 78%, 80% 갖고 있어요. 80%. 뭐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 국민연금, 하나자산운용 얘네들은 언젠가 많이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겠죠. 지분 신고한 게 7월달과 10월달이에요. 7월달과 10월달. 유통물량 쥐꼬리밖에 없어요. 보면 7월달과 10월달에 했어요. 10월달 요때, 7월달이면 요때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분 신고를 늘렸는가 줄였는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투자 마인드로 가져가든 뭐라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오로지 차트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 이거 깨질 차트요. 이거 많이 빠지면 이렇게 빠질 차트예요. 여기까지 빠진다고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까지 빠집니다 해서 여기까지 안 빠지잖아요. 업황이나 이 섹터 종목의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문자 주신 7723님은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그게 숙제입니다. 일단 종목의 차트의 모양새로 봤을 땐 박스가 맞아요. 리스크 관리가 맞습니다. 네, 테스나 이렇게 숙제까지도 내주셨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딱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래요. 대주전자재료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만 원에 20%. 2만 원에 20%시고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전번에 네.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네,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수익권에 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이거 단기로 들어가신 거죠?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작년에 산 거야. 작년에? 작년 작년에 11월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그 단가를 좀 낮춰놓은 거예요. 낮추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이제 그렇죠. 고민이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제가 기회를 놓쳤어. 제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어머니? 글쎄, 모르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얘기를 듣고 싶으시죠? 아이고, 그야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이 회사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올 여름에 7월 달인가 아니다. 7월 달보다 좀 전이다. 한 5월 달, 4월 달 그 정도에 좀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회사가 괜찮아요. 아, 네. 네, 회사가 일단 괜찮고 재료 쪽, 이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요.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LG 쪽이랑 이런 쪽보다 중국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소재 쪽에. 근데 이제 촉발이 됐던 게 이 7월 달에 이 장비 소재수 국산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 나오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어머님이 매수 단가가 2만 원이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이상 올라갈 걸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막 걱정을 할 만한 뭐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은요. 네. 이게 23,000원에서 뭐 박스가 이 14,000원인데 박스 요 자리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뭐 한 17,000원에서 뭐 한 22,000원, 23,000원 정도일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 네. 실적이 이게 대주전자재료의 장점은 소재 쪽에 있어서 한번 이게 탁 되면 실적이 확 하고 늘어날 수가 있는데 네. 아직 그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쪽에 있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국산화 쪽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은 성장을 해 나간다라면 아마 23,000원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네. 한 23,000원 정도 오게 된다라고 일부 좀 챙겨 놓으시고 네. 반은 받을까요? 네.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나중에 이 회사를 좀 다시 갔다 오게 되면 네네. 제 방송에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것도 좀 아유, 참고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주전자재료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연결 안 되신 분들 혹은 받았어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너무 길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심 종목 좀 들어볼 시간이죠.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방향성 달리하고 있고 또 앞서서 우리 멘토님께서 꼭 매일 매매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그냥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지켜보더라도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하나, 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오늘 5G가 일단은 지지가 되네요. KMW가 요거 짧게 손절 잡고 딱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아주 긍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바로 회복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5G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돼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선별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전히 IT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컨텐츠 쪽이에요. Y젠터가 일단 좀 괜찮지 않을까. 기술적인 흐름들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요 정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 번쯤은 돌파 시도는 나와줄 수 있어 보이는데 중국 쪽에서 TV 방영을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그러면 사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컨텐츠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었잖아요. 그죠? 잠깐 볼게요. 여기 그 엔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엔터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YG엔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승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JYP 엔터로 양군 YG한테도 좀 실망을 좀 해서 어찌됐든 JYP 엔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나이가 어리니까 좀 잘 알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쭉 보면 사고를 제일 안 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열심히 사는 그 연예인들이 JYP에 소속돼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보면 그래도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 YG엔터보다는 JYP 엔터를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이제 기관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는 좀 들어왔어요. 일단 수급이 서서히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개방이 좀 서서히 진행이 된다라면 엔터주들에게도 좀 수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배열이지만 61선 좀 돌려 세우고 있고 21선에 대한 방향성도 서서히 돌아간다라면 이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스윙 관점 뭐 이런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 시에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IT가 좋다 하지만 그동안은 약간 소재, 장비나 디스플레이 등등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컨텐츠 쪽 좀 살펴봤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JYP 살펴봤죠. 아직은 역배열이지만 방향성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후장 많이 남아있죠.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메신저 함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매우 쉬워요. 샵 4989 그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요. 오픈 채팅방 이렇게 딱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링크 보내드리면 그냥 정말 딱 터치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좀 시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오고요.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기업에 대한 이슈들까지 다양한 소식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공개 방송 열리기도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함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까지 입장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양쪽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 강연에 있지 않으셨죠? 대구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어지지 못했던 얘기들 공개, 특급 공개라고 합니다. 2019년 연말 랠리 종목 궁금하신 분들 대구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023153-2664번, 3153-2664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